양치질 논쟁,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요거는 여기 식사가 있죠? 그리고 양치하는 게 있어요. 밥 먹고 양치하고 끝이냐. 제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저녁 먹고 양치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는데, 저녁 먹고 양치 안 하고 자기 전에 하는 경우, 저녁 먹고 양치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치질 논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저녁 식사를 한다, 양치질을 한다, 그리고 잔다, 있을 수 있고, 저녁 식사를 한다, 양치질을 한다,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양치를 한다, 잔다. 요거 갖고 논쟁이 많은 거죠. 지금 논쟁이 이런데, 하루 3번 그냥 양치질이라도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 전에 양치를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로 논쟁이 되고 있으니, 제가 처음에는 말을 듣고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해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논문이 있어요. 양치질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논문을 쓴 이유가 재밌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칫솔질 방법 및 구강위생 행동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근거 중심 여러 가지 논문들, 전문가 합의를 통해서 임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칫솔질 권고안을 개발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멋지죠? 박수를 쳐야 돼요. 왜냐면 저희도 뭐 치과대학 다닐 때 치주과학, 공중위생, 보건학 이런 데에서 양치질을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양치질을 2번 하냐 3번 하냐, 치약을 어떤 거를 써야 되냐 배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던 대로, 어렸을 때 하던 대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합의가 부족하니 우리가 한번 합의를 도출해보자 하고 논문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안을 표로 만들어 놔서 어떤 칫솔을 쓰면 좋은지, 뭐 치간 칫솔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이제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저희 양치질 논쟁과 관련된 것만 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양치질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언제? The last thing at night.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직역, 밤에 하는 마지막 일인 거거든요. 그 의미는 양치 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상태. 제가 이제 풀어낸 거예요. 단순히 밤에 at night, 밤에가 아니라 취침 전 최종 행위로서의 양치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The last thing at night. 밤에 가장 최종적인 걸로 양치질을 when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보면 before bedtime,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그러니까 양치질 언제 합니까? 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bedtime before에 at night에 the last thing으로 해야 된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한번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t least one other time, when이고 몇 번 하는지가 지금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last thing으로 한 번은 했잖아요. and at least one other time, 하루 일과 중에 한 번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를 최소 몇 번 하라는 거예요? 2번. 최소 2번을 하는데, the last thing으로 한 번 해야 되고, 그 앞에 아침이건 점심이건 3번 하면 참 좋은데 적어도 2번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조금 놀랍죠? 왜냐면 우리는 하루 3번 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최소 2번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막 이제 논쟁이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이런 데를 통해서 조금 본인들만의 생각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댓글을 보다 보면 궁금해 하시다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저의 유튜버 채널이 저는 제 생각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올려서 이미 제 생각은 거기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 댓글창은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말씀을 하셨던 공론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거기 안에서 제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의 생각까지 다 공론화가 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밑바닥에서 깔려 있는데 치과 의사들이 관심 가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튀어나오거든요. 또 하나, 환자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고, 얼마나 자주 하냐? 적어도 하루에 2번을 해라. 3번 하면 좋지만 적어도 2번을 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겠죠? 적어도니까. How long? 얼마나 오래 할래? Long enough to. 우리가 보통 양치질 하면 3분 생각하잖아요. 3분. 그러니까 이 3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 ensure that all to surface가 효과적으로 닦일 만큼 충분히 해라. 답답한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치과 의사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모든 치면이 충분히 닦을 만큼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읽는 찰나에 This may take around 2 minutes이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3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치과 의사인 저도 3분 하기 힘들어요. 3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오랫동안 서서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3분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고 최소 2분은 해라. 이거 재밌어요. 이거 양치질하고 뱉어야 되냐. 잘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치과대학을 다닌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양치질 우 하고 치약이 묻어있으니까 거기서 뱉어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논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Rinsing in water after brushing is not recommended. 뱉지 말라 하면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추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양치질하고 물로 헹구지 말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표로 정리된 거 말고 이제 디스커션 부분을 읽어보면 치약이 실제로 플라그를 씻어내거나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고 안에 불소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치약 표면을 코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시간 들여서 치약을 써서 이렇게 다 닦고 나서 불소 코팅을 해놨는데 물로 계속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품은 나가겠지만 불소까지 다 나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쓴 저자분들, 교수님들은 물로 헹궈내는 거는 레코멘드 하지 않는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헹구나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희 보질과 원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원장님, 제가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밥 먹고 입안에는 찌꺼기는 뭘로 뱉어내나요? 하시는데 저도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사하고 먼저 양치질 하기 전에 입에 뭐가 껴있잖아요. 물로 먼저 헹구면 되죠. 물로 해서 건더기 다 뱉어내고. 근데 우리 보통 식사를 하고 바로 양치를 하지는 않고 다 먹고 나서 뭐 친구들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하잖아요. 그때 이미 건더기는 다 넘어갔겠죠. 그러면 그때 뭐 치간 칫솔이 됐든 물이 됐든 이미 헹궈 놓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고 거품이 나온 걸 이렇게 스핏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만 뱉고 물로 헹구지 않는 거는 좀 어떨까? 전문가들의 권고예요. 마우스 린스, 이거는 이제 가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할 때는 other than immediately after tooth brushing, 이것도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정반대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치실 치강을 칫솔하고 양치질하고 가글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글도 other time,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아닌 다른 시간에 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불소가 씻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준비하고 저 스스로가 이제 습관을 조금 바꾼 게 뭐가 있냐면 양치하고 물 가글을 안 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거품이 입안에 남아있는 것 자체를 아직도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딘다기보다 습관적으로 가글을 하게 됐는데 하나 바꾼 거는 식사하고 나서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양치질 하게 되면 먼저 물 양치하는 건 습관화가 됐고, 또 하나는 저는 리스테린 보라색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치질하고 무조건 했거든요. 이제 그거 안 해요. 양치질을 하고 the other time 조금 더 있다가 시간 하든지 양치질 사이에 중간에 일하다가 입이 텁텁할 때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제 스스로의 프로토콜을 바꿨습니다. 종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종결인데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취침 직전 하루의 마지막으로 한번 꼭 닦아야 돼요. 그 말은 저녁 먹고 양치하고 그냥 잔다. 그래도 땡큐인 거죠. 왜냐면 하루의 마지막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초저녁잠이 있으신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저녁 먹고 양치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양치를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논문에 의하면 더 라스트 띵이 되니까. 하지만 논문에서 권고한 바로는 하루 2번 정도가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저녁 먹고 양치질을 한 게 취침 직전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밥을 먹고 적당한 시간에 양치질하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최소 한 번 더 닦아야 된다. 양치질을 하고 물로 헹구지 말고,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그냥 스핏 아웃 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걸어온 시간이 너무 많고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환자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글 사용은 양치질과 다른 시간대에 한다. 이 두 개를 묶는 거대한 카테고리는 불소가 치아 표면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논문은 양치질을 할 때 3분은 제가 좀 오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간대가 적정 시간일까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고, 치약이 치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정량적으로 밝힌 논문이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외국에서는 치과 의사가 이분을 권장하나 봐요. 이게 연구 목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치과 대학생 혹은 교육받은 대상 이런 게 아닌 곳에서는 대충 45초다. 이게 루틴인 거죠. 당연해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러니까. 그래서 일반인에서의 시간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평소 방식 그대로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 시간이 플라그 제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치약이 플라그 제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본 논문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고,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치 시간에 따라서 제거된 플라그가 이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칫솔질 시간 30초에서 180초에 따라서 플라그 제거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본 거죠. 30에서 60초가 됐을 때 어때요? 급격하게 증가하죠. 잘 제거가 된 거야. 60에서 120초가 될수록 플라그 제거는 되는데 어때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120초에서 180초가 되면 어때요? 증가폭이 더 감소하죠. 우리 글라프에서 이 평탄한 모가리를 이 플라티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120초에서 180초로 가면은 이런 경향성, 평탄화 구간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플라그 제거가 초반에 빨리 제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점점 꺾이니까 제거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플라그가 남는 거죠. 같은 부위를 계속 양치질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20초까지는 플라그 제거되는 양이 점점 좀 증가는 하는데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더라. 감소폭이 줄더라. 보세요. 45초대가 보면 플라그 제거된 그 비율이 0.72예요. 그런데 120초를 보면 0.9란 말이에요. 그럼 한 26% 정도 추가적으로 플라그가 제거가 됐대. 그 말은 45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양치 시간이 45초인데 45초에서 2분까지만 증가를 시켜도 플라그 제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너무 바쁘거나 귀찮거나 아니면은 조금 성격이 덜렁덜렁 하는 성격이어서 2분까지 못 채운다, 양치질이 효과적으로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 이제 정기검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실 때마다 양치 안 되는지 체크해드리고 치태 낀 때 다 제거해드린단 말이에요. 오실 때마다 치태가 끼시는 분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나 양치질 맨날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치태가 낀단 말이요. 여태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 유전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120초까지 안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그쵸? 45초는 짧아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 플라그 제거를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치약을 사용했던 데는 점 찍힌 데는 여기고 치약을 안 사용했을 때는 여기거든요. 오히려 치약을 안 사용했을 때가 수치가 물론 겹쳐놓기는 하지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플라그 제거 효과가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치약이 즉각적인 플라그 제거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논문 쓴 교수님들도 했고. 아무튼 양치질은 치약, 성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계적 세척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80초 넘어가는 데서도 여전히 이제 기울기는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진다, 플라그 제거되는 양이. 그런데 180초가 넘어나가도 완전하게 치태가 없는 상태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 말은 3분까지 닦아도 플라그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는 못하고 3분까지 닦을 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추가 이득은 점점 적은 거죠. 이거 중요해요. 3분이 됐어. 효과적이지도 못해. 3분이 넘어가도 완전히 치태 적응하지는 못해. 어떻게 해야겠어요? 3분 넘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양치질도 심하게 하면은 치아 표면이 마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칫솔모가 부드러울수록 치 표면을 단단하게 더 세게 누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치경목 망우증이 더 잘 온다고 말씀드렸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3분이 넘어가면 치아 표면에는 계속 치태는 남아있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 이상은 과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치약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45초 닦으면 절반 정도 닦은 거예요. 3분까지 닦으면 좋지만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45에서 2분 사이로 해야 되는데 2분에 가까울수록 가장 효율이 좋은 양치질을 할 수 있다.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플라그 지수 이런 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칫솔질 시간 자체가 플러그 제거량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한 번 더 해본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양치질을 30초 했을 때랑 45초 했을 때 30초랑 60초, 30초, 120초, 30초, 180초 군을 나눠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0초랑 45초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치표면에 남아있는 플러그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30초를 했을 때랑 60초를 했을 때 30초, 120초를 이렇게 점점 45초 구간을 벗어난 거를 30초랑 비교를 해봤더니 플라그 제거가 뚜렷해. 그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다르게 통계 처리를 해봐도 45초보다는 길게 해야 플라그 제거 효과가 뚜렷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45초를 한 거랑 120초 한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통계적으로 2분 칫솔질이 가장 많은 플라그를 제거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45초랑 60초, 45초랑 120초, 45초랑 180초를 비교를 해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숫자가 120초라는 거예요. 45초보다. 그 다음에 60초 한 거 120초랑 비교하고 120초 한 거 180초 60초랑 120초랑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뭐가? 120초 한 게 더 많이 플라그가 제거가 된다고요. 120초랑 180초랑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해요. 그 말은 아까 이 그래프에서도 그랬죠? 제거된 양이 120초 갈수록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는데 3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치표면이 남는 양도 남아있고 효과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20초랑 180초를 비교를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제거된 양이 비유의하다. 그 말은 이분 양치질이 합리적인 최소 시간인 이유가 통계 처리를 바꾸어서 해도 나타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60초 양치질을 1.5g의 치약을 있을 때랑 치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은 아까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치약 사용의 여부가 플라그 제거량이 통계적으로 그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치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적 세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5초랑 120초랑 비교해도 45초랑 180초랑 비교해도 그 플라그 제거된 양이 45초랑 비교했을 때 120초랑 180초가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플라그가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180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앞에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죠. 여기랑 여기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뭐랑 비교했을 때 45초까지 양치질을 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플라그가 제거가 되는데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그 제거가 45초에서 120초 넘어간 이때가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고 180초가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은 120초. 또 그림이 나왔죠. 고상한 취미는 아니지만 그림을 가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스쿨 오브 아테네에서 이제 아테네 학당을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분이 그린 그림인데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사상들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과 저는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플라톤은 스승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이분이 뭐를 주장하셨어요? 뭔가 이상적인 뭔가 있다. 손끝을 잘 보세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상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180초를 강조했을 거예요. 왜? 180초가 어찌됐건 이상적인 시간인 거죠. 180초가. 그런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상 따위는 집어치워라. 현실에서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손은 어때요?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바쁜 현대인들 아침에 더 자야 되고 저녁 때 놀아야 되고 말이 좀 이상한데 바쁘죠? 45초보다는 3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분이 낫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까지 가져왔어요. 120초가 현실적인 행동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인 거예요. 양치질을 잘 안 하는 대충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는 적어도 120초까지는 하셔야 되고 이제는 3분 모래시계가 2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요약의 시간이 왔어요. 최소 2번이에요. 최소 2번, 3번 하셔도 되는데 2번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 그 2번을 고른다면 취침 전 하루의 마지막으로 1번을 꼭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1번 더 취침 전에 꼭 1번을 포함을 하고 그 앞에 시간 언젠간 1번 꼭 해라. 45초만 하면 양치질은 플라그가 효과적으로 제거가 안 돼요. 3분은 이데아 비현실적이에요. 2분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적이죠. 2분만 하세요. 2분. 그 다음에 가글을 하시려고 하들랑 불소의 관점에서 보면 양치질 이외의 시간에 가글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칫솔질 혹은 치실을 하고 양치질을 하고 각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떼어내서 다른 시간대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치질 논쟁을 종결시키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재밌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재미, 그 다음에 이거 학자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네, 양치 한번 하고 쭉 안 하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네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세균이 가장 많으니까. 뭔가 배신당한 느낌.